자,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 구장입니다. 기타 반려동물 세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앞전에 이야기했던 반려강아지, 그 다음에 반려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그렇게 하면은 총 6종을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 다음에 토끼, 햄스터, 패럿, 기니피그. 그래서 총 6종을 우리는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에 이어서 오늘 토끼, 햄스터, 패럿 순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끼. 그래서 토끼의 종류 특성, 햄스터의 종류 특성, 패럿의 종류 특성, 그리고 애완곤충, 이렇게 반려동물로 키우는 생활하는 양육하는 곤충들 간단하게 해서 수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토끼가 우리 가축화됐다라는 부분에 약 3000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우리 가축화의 어떤 목적이라 그럴까요? 목적은 우리 식용으로도 이렇게 가축화됐고, 그 다음에 모피, 털, 토끼 털, 모피용으로 해서 가축화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사육이 활성화된 것은 로마 시대부터로 모피용, 식용 이 품종이 개량돼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토끼 품평회가 1859년에 개최됐다. 그래서 1888년에 토끼 협회가 만들어졌다. 토끼는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견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그다음 토끼의 어떤 계통이라 그럴까요? 포유강, 토끼목, 토끼과에 속하는 초식 동물이다. 그다음에 위턱의 앞니, 토끼의 앞니빨 2개, 이게 가장 특징적이죠. 그것을 우리는 중치목이라고 하는 위턱의 앞니 2개, 이것이 토끼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끼의 종류 분류는 굴토끼, 메토끼라고도 하고 산토끼로 나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토끼 품종은 약 150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육되는 토끼는 유럽 굴토끼의 후손인 집토끼류이다. 메토끼, 일명 산토끼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굴토끼,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애완용으로는 일반 굴토끼과에 속하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메토끼 야생성이고 이는 해서 이 집단 생활이 아니라 독립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특징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굴토끼라고 하는 집단 생활을 하는 우리 굴토끼과가 우리 현재 반려토끼로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애완용 토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끼의 생태적인 특징, 이미지에 나타나 있듯이 혈관이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혈관이 또렷하게 보이죠. 귀 속에. 실험 동물의 경우 혈관을 통해 정맥 주사를 체열을 한다. 이 혈관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토끼의 귀는 날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 왼쪽 귀, 오른쪽 귀를 완전히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눈. 토끼의 눈은 그죠? 붉은색. 그래서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는 토끼의 눈. 시야가 매우 넓은 편이다.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은 편인데 비해서 시력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과 치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치목 입술에 두 개가 갈라져가 있다. 이빨을 이렇게 우리 이미지에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윗몸이 입술이 두 개로 갈라져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입술, 왼쪽 입술을 이렇게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치아가 닳지 않아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단단한 사료, 이를 갈 수 있는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항상 옆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를 갈으면서 이빨을 이렇게 계속 자라지 않도록 갈아주어야 한다. 이게 우리 토끼 양육을 하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관. 전체 다른 고양이, 강아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다리와 발바닥. 토끼의 다리,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다. 그래서 토끼는 대부분이 그 내리막을 이렇게, 그죠? 달릴 수가 없고, 오르막을 뒷다리 발달이 돼서 오르막을 굉장히 점프력이 강해서 잘 뛸 수 있는, 그래서 시속 70에서 80km를 뛸 수 있는 이는 그 뒷다리의 점프력 때문에 발달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토끼 사냥을 한다, 토끼 몰이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 내리막으로 이렇게 위에 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토끼는 아래, 그죠? 내리막을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몰이를 해서 토끼 사냥을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전 그 사냥 관련 이런 스토리 책에 보면은 그 토끼 몰이, 토끼 사냥 방법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끼의 어떤 다리 행태적인 특징들 때문에 내리막을 뛸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리막은 이용을 해서 토끼 몰이를 한다. 그다음 앞발, 발가락이 5개이고 뒷발은 4개이다. 자, 이는 특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행동적인 특성. 머리를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눈을 감고 이를
이를 간다. 이게 평온한 상태. 자,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토끼가 즐겁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이고 구애의 표현이기도 하다. 빙글빙글 도는 행태. 그다음 얼굴과 귀를 발로 닦고 털을 잘 단장을 한다. 발로서. 그래서 고양이의 어떤 글루밍 행태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분이 좋을 때는 점프를 하거나 공중 테스트를 한다. 편안할 때는 누워서 뒷다리를 쭉 편다. 뭐 강아지, 고양이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소변을 뿌려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아래 턱 밑에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영역 표시를 하는 이렇게 자기만의 향을 내는 이런 것을 뿜을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턱을 문지르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식분증이라 그럽니까? 토끼 자기 변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먹는, 그리해서 소화기관이 좀 덜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자기 그 식분, 자기 변을 다시 섭취를 해서 영양분을 재흡수를 하는, 자, 이는 토끼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파는 흉내를 내는 행동은 재미로 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앞발 두 개로서 땅을 파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불만 표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길을 조금씩 세운다. 이것은 주의 경계를 한다. 이는 뭐 동물들의 어떤 뭐 좀 기본적인 행동 특성이죠. 그 다음에 밥그릇에 오줌을 싸는 행동은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고, 서로 인사를 할 때 코로 킁킁 콩콩 짖는다. 이것은 인사할 때의 그 행동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토끼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고통, 공포를 느꼈을 때는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자, 토끼의 구별법. 건강한 토끼. 털이 풍성하고 윤기가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털이 붙었을 때 살이 드러나거나 비듬이 딱지가 보이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다. 대변이 둥글둥글하고 항문이 깨끗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몸집이 적당하게 있고 코가 보송보송함, 그 다음에 치열이 가지런하고 위쪽 앞니 뒤로 아래 앞니가 물려져 있어.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건강한 토끼의 특징으로, 또한 네 발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다리를 제대로 지탱을 하고 있는지, 앞발 털이 젖어 있거나 엉켜져 있으면 감기나 콧물을 흘리는 토끼이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귀 안쪽에 딱지가 있거나 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 눈곱이 없고 눈물 자국이 없는 토끼가 건강한 토끼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수 구별법. 생후 2주 후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생식기를 보면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돌출 부분이라서 수컷, 그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컷. 그래서 2주 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털을 정리해서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암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식기를 관찰할 수 있고, 수토끼는 좀 둥글다. 그래서 원통형으로 둥글다. 이걸 뭐 음낭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암토끼는 항문의 크기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유두를 가지고 이렇게 암컷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한다. 3개월 후부터는 그냥 유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암컷, 수컷, 자,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토끼의 어떤 관리, 건강, 글루밍, 식단, 예방접종, 집토끼로서, 반려토끼로서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 유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루밍 잘 먹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간염을 고려를 해서 예방접종도 당연히 해야 된다. 토끼의 가장 대표적인 감염 바이러스는 출혈성 질환, 이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신고도 해야 되는 그 바이러스라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생리적인 특징, 수명은 토끼가 한 5년, 10년 정도, 임신기간은 30일, 체온은 38도에서 40도, 맥박수 분당 130에서 300번 내외, 호흡수가 1분에 32에서 60회, 가장 생활하기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4도라고 합니다. 자, 토끼의 번식, 발정기, 생후 3, 4개월부터 발정이 온다 그러고요. 수토끼의 성숙은 4개월 후 정도. 그래서 한 7, 8개월 원령부터 한 5, 6년 동안 이렇게 그 건강한 토끼로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다. 토끼 번식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을 피하고 봄, 가을이 좋다. 번식의 적당한 나이는 생후 1살에서 3살. 자, 그 후 가장 왕성한 시기고, 그 후부터는 그 새끼 수도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토끼가 성숙이 빠르다. 뒤에 대표적인 토끼의 종류, 더워드, 이런 소형 종류가 성숙하다, 성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정 증상이 나타나면 암컷을 수컷이 있는 곳으로 옮겨 교배하고 2, 3회 정도 교배하면 암컷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자, 교미배란 동물이다. 그래서 교배를 한 후에, 그죠? 고양이처럼 교미배란이다. 토끼도 교미배란을 한다. 그 다음에 임신, 임신은 30일, 31일 정도라고 하고, 발정이, 임신이 되면 식욕이 왕성하고 성격이 온순해진다. 배가 불러온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 3일 전부터는 이제 새끼를 놓을 만한 자기 털을 뽑아서 부드러운 이 보금자리를 만든다 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물과 영양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자, 분만.
둥지를 만들어 주고, 이 토끼는 이 새끼를 낳고 나면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냄새를 가지고 새끼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리 옮겨놓고 저리 옮겨놓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미가 새끼에게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수유를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끼도 중성화 수술이 너무 많이, 그죠? 원하지 않는 새끼를 많이 놓으면은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컷 토끼 중성화, 암컷 토끼 중성화 수술은 개, 고양이나 다를 바가 없죠. 음낭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암컷은 자궁, 난소를 제거한다. 자궁을 제거한다. 자, 그 다음에 토끼의 종류, 소형 토끼의 대표적인 더워드, 원산지는 네덜란드. 다른 토끼에 비해서 덩치가 좀 적은 편이다. 조금 성격이 좀 까칠한 걸로 조금 신경질적인 편이다. 자, 그 다음에 롭이어. 일반적으로 롭 토끼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미지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귀엽게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토끼로, 애완동물로 토끼를 롭 종류를 또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원산지는 영국, 프랑스, 터키 쪽이고, 두 귀가 쳐져 있는 형태, 몸집은 둥글고 통통하다. 자, 잉글리시 롭, 프렌치 롭, 더워드 롭, 미니어처 롭. 자,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더치. 우리 팬더 토끼라고도 하는 더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가 원산지고, 앞부분이 하얗고 중간에 또렷한 경계선이 있고 뒷부분은 짙은 색이다. 뒷발 쪽은 하얀색이다. 그래서 우리는 팬더 토끼라고도 한다. 가장 오래된 토끼로도 알려져 있고, 그 수많은 애완토끼가 더치에서 개량된 품종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라이언 헤드. 그래서 얼굴 주변에 털이 약간 사자 모양의 이런 형상을 갖고 있어서 라이언 헤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원산지는 벨기에. 자, 얼굴 주변에 털이 사자 갈기와 같다. 그래서 라이언 헤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더워드의 개량종이다. 영리하고 부침성이 좋기도 하다. 신경질적이다. 고집이 세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언 헤드. 그 다음에 친칠라. 친칠라는 프랑스, 원산지가 프랑스, 체중이 조금 큰 편이죠. 그래서 프랑스 전시에 1913년에 처음 등장한 종류이다. 그래서 우리 친칠라 모피, 우리 모피로, 토끼 모피로도 유명하죠. 친칠라. 그래서 모피용으로, 현재는 전시용으로 많이 가축화되고 있다. 그리고 성격은 온순한 편이다. 자, 그 다음에 렉스. 프랑스가 원산지고 모피용으로 만든 품종이다. 오렌지 렉스는 미국에서는 레드 렉스라고도 하고, 애완용보다는 모피용으로 많이 토끼털, 그죠?
그 우리 모피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앙골라. 특히 앙카라, 영국과 프랑스에서 개량된 품종이다. 뭐 우리가 보더라도 그죠? 모피용으로 직물을 만드는데 이용된 흰색이 가장 상품 가치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네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잉글리시 앙고라, 프랑스 앙고라, 자이언트 앙고라, 셰틴 앙고라 네 종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리퀸 원산지는 뭐 어딘지를 지금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고 있고요. 그 특징적인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 일반적으로는 앞, 뒤 색깔이 구별되는 이런 토끼의 종류는 있긴 한데, 할리퀸은 왼쪽, 오른쪽의 어떤 이미지에 보듯이 왼쪽 귀의 색깔과 오른쪽 귀의 색깔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색깔이 선명할수록 좋은 품종이다, 순종이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말라얀. 자, 원산지가 히말라야, 이고 영국에서 개량된 품종이다. 특징은 기온에 따라 끝부분의 색깔이 변한다. 주위의 온도가 내려갈수록 이 부분의 색깔은 더 진해진다 라는 특징. 자, 히말라얀 토끼 품종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끼의 질병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이 시간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질병에서 너스펄스, 호흡기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의 대표적인 토끼 출혈병, 칼리시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하고, 폐사율이 약 90%에 달한다.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질병으로 법정 전염병이다. 자, 토끼 출혈병, 이 이미지에 토끼 코를 통해서 이렇게 출혈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방 접종 토끼 출혈병 6개월에 1회, 그 다음에 광견병은 1년에 한 번 접종을,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시간 잠시 쉬었다가 다음 햄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